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1차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인 57페이지 101번부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위치 찾으셨죠? 101번 문제입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드너 박사 잘 아시죠? 지능, 특히 다중지능, 멀티 인텔리전트 퀘이션트라고 하는 다중지능 지수의 대가이시죠. 이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는 것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번, 이분의 이제 이론, 다중지능에 대한 이론을 한번 쭉 우리가 써머리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능을 하나의 일반 지능으로 기술하는 것을 비판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차원에서의 지적 수준을 평가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다중지능입니다. 2번, 타인의 기분이나 동기를 읽어내는 대인관계 지능 또는 5번에 나오는 자연의 패턴을 관찰하고 자연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는 자연주의 지능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자연 관련된 지능, 다양한 형태의 어떤 차원에서의 지능을 살펴보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 또 이분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3번에 보면 석학증후군, 여러분들 서번트라고 그러고요. 보통 이게 불어니까 불어식으로 발음을 하면 사방이죠. 서번트 혹은 또는 사방이라고 하는 신드롬, 석학증후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주장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거 좀 더 다시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틀린 내용이 4번인데요. 왜 틀렸는지를 보면 전통적 지능에서 다루지 않았던 맥락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정보 처리 기술과 관련된 부분을 강조한 것은 바로 가드너가 아니고 설명에도 나오지만 해설에도 나오지만 스탠버그입니다. 스탠버그의 그 유명한 사문지능 이론이에요. 스탠버그라는 분도 꼭 알아두시고, 사문지능 이론이라고 해서 그게 나오는 맥락과 경험과 정보 처리 기술에 관한 내용을 세 가지 요소로 강조한다. 그래서 이 스탠버그의 내용도 꼭 알아두시고, 지금 여러분들 그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문제에 나온 것처럼 가드너 박사의 다중지능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그 3번이 참 재밌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3번이 보면 바로 이렇게 석학증후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석학이라는 단어가 불어로는 물론 스페링은 SAVANT라고 해서 불어는 사방이라고 발음할 수 있겠고,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합니다. 서번트 증후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번트 증후군은 자폐 쪽에 얘기와 관련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석학증후군은 IQ가 보통 한 45에서 70 정도에 해당되는 아주 낮은 수준의 어떤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에 그야말로 석학에 해당되는 엄청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그 레인맨 같은 거 보면 그 전반적인 모든 생활에서는 어리숙합니다. 너무나 전능하죠. 그러나 암기하는 거,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전화번호를 통째로 외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석학증후군은 바보 똑똑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바본데 어느 한 부분은 그야말로 정말로 똑똑한 석학의 어떤 경지를 보여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레인맨의 원래 실제 주인공이었던 그 분이 이름이 왜 두자인데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그분이 원래 전반적인 IQ는 65에서 한 75 사이 정도에 나오는 아주 낮은 저지능하죠. 그런데 이분이 지식진후 같은 거 있잖아요. 지식지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한 분야에 갖춘 지식은 무려 184 정도가 나오는 엄청난 IQ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는 똑똑하고 어떤 한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또 전능하에 보여주는,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가드너 박사가 밝혀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02번 문제입니다. 자, 102번에 보면 캔델이 주장한 청년기 우정의 형성 및 지속 또는 해체 과정에서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이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5번 틀렸는데 각자 틀린 것을 보면 1번입니다. 1번에 보게 되면 해체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1번은 캔델이 말한 선택 과정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해설을 좀 보시고요. 그러니까 2번에 보면 11개의 청년기 혹은 집
또래 유행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이러한 11개의 청년기에 관한 이론은 해설에도 나오지만 캔델의 이론이 아니라 브라운과 트루질의 이론이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성인과 또래에 대한 대인관계 욕구가 함께 나타난다. 자, 대인관계 욕구에 관한 이론으로서는 바로 설리번의 대인관계 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2번의 답은 4번이 가장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캔델의 해체 과정에서의 사회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4번 또래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 영향으로 또래들 사이에 동질성이 강화되는 것이다. 접촉을 통해서 서로 간의 어떤 동질성을 회복하거나 확인하는 이런 것이 강해지고 또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해설 내용과 같이 참조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학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3번입니다. 개인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도움 제공자 요인에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어려운 상황에 빠진 친구가 아주 뭐 미인이, 이런 미인이 할까 잘생긴 남자나 또는 뭐 아주 미인이 도움을 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매력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가기도 하고, 날씨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날씨가 아주 추워서 도저히 이 사람 얘기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날씨가 나에게 어떤 도움을 하게끔, 도움 행위를 하게끔 날씨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시간 압력도 있겠죠. 아주 늦은 시간에 위험한 시간대에 있으면 사람을 구해주고 싶을 것이고, 그 다음 타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행위자의 성격, 도움을 제공하는 자예요. 도움을 제공하는 이 행위자의 성격이 매우 사회성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배려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그러한 성격이 있다면은 도움 제공자로서의 요소로서 다른 사람에게 돕는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103번의 내용을 보면 5번은 행위자의 성격으로 도움 제공자의 요인이고, 나머지 1, 2, 3, 4는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도움 수요자의 요인이 될 수 있겠고, 때로는 날씨나 시간, 타인의 존재는 상황 요인이 되겠고, 행위자의 성격은 도움 제공자의 요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번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의 감각운동기의 정신적 표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감각운동기, 피아제의 경우에는 0세에서 2세 사이 영아기 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이러한 정신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 표상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보통 18세 24개월, 그러니까 감각운동기에 해당되는 그 시기에 일어나는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4번에 보면 4번이 틀렸는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리적 사건의 성과나 및 기대한 사건 또는 기대하지 못한 사건에서의 회복 여부와 관련되어 있는 것. 지금 이 4번의 내용은 바로 대상 영속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각운동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전조작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04번에 나오는 문제는 대상 영속성에 관한 얘기고, 지금 지문은 정신적 표상에 관한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시기적으로 갔다 하더라도 바로 내용은 4번이 틀리게 설명되어 있다. 대상 영속성에 관한 설명을 해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5번입니다. 다음에 사고방식에 해당하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단계입니다. 그 지문에 있는 내용에 맞는 발달 단계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아빠가 재미없어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동일한 양의 주스가 넓은 유리잔에 담겨져 있을 때보다 좁고 긴 유리잔에 담겼을 때 더 많다라고 느끼는 이런 것들이 보통 직관적 사고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가 지는 것은 햇님이 잠을 자러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물활론, 어떤 사물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있다고 보는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자아중심성이라든가 또 직관성 또는 물활론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바로 전조작기에 해당되어서 2세에서 7세 사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5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06번입니다. 발달은 연속적인가 비연속적인가 라는 기본 쟁점에 대한 입장으로 기준으로 보면 발달 이론을 구분할 때 비연속적 발달 이론에 해당되는 이론은 바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입니다. 우리가 발달 이론은 다 연속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피아제 이론은
구조주의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딱 끊어져 있다는 거죠. 이 시기에는 요거, 이 시기에는 요거 해서 아주 질적으로 구분합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적으로 구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발달 이론이지만 연속적이라기보다는 단계 하나하나가 구분되어서 모듈 형식으로 구분되어 있어서 발달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은 매우 비연속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07번입니다. 비고츠키의 사회 문화적 아동 발달 이론에서의 협력 학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고츠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학자분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일단 1번 봐볼게요. 협력 학습은 또래 사이의 협력을 정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고 해서 서로 어떤 또래끼리 협력 학습의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자기보다 조금 더 지적 수준이나 학업 성취도가 높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따라서 자기의 성적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틀렸냐면 여러분들 2번, 3번, 4번, 5번 왜 틀렸는지 좀 살펴볼게요. 2번, 대집단으로 구성할 경우 협력 학습은 소그룹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협력 학습은 집단주의 문화권의 아동보다 개인주의 문화권의 아동들에게 더 쉽다, 거꾸로 얘기한 거죠. 4번, 협력 학습에서 갈등과 불일치는 그부들의 협력에 의한 상호 주관성 달성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거꾸로입니다. 해설해 보면 4번, 협력학습에서 그부들의 협력에 의한 상호 주관성 달성이 갈등과 불일치보다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상호 주관성 달성이 더 중요하다, 협력학습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돼야 되겠고요. 5번입니다. 교사의 도움 없이 또래들 간의 상호 작용만으로 협력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도 전문적 교육을 한다든가 어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의 어떤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교사 도움 없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단언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비고츠키는 특히 또 교사의 적절한 도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07번의 답은 바로 1번, 협력 학습은 또래 학습의 사이의 어떤 협력을 정립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108번입니다. 비고츠키 인지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지금 디귿 3번만 좀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앞부분에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디귿을 볼까요? 아동의 인지는 같은 수준의 친구와 놀이를 통해 발달되는 것이 아니라, 비고츠키는 아동의 인지는 같은 수준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의 친구들과 어울려서 주로 발달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이 그죠? 친구를 좀 사귀어서 가려라, 이렇게 가려서 사귀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너보다 더 수준 낮은 애하고 사귀어봤자 네가 무슨 발달이 있겠느냐. 그래서 네보다 조금 더 반듯하고 공부도 좀 잘하고 품성이 괜찮은 아이와 좀 사귐으로 해서 네 수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부모님 얘기하시는데, 비고츠키 얘기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겠죠. 바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109번입니다. 다음 중 학자와 이론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풀려고 그러면 학자나 각각의 이론들이 다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데, 일단 2번, 코렌츠. 여러분들 코렌츠 잘 아시죠? 각인 이론의 대표자죠. 이렇게 아래서 이렇게 기력인가요? 올인가요? 그걸 이렇게 아래에서 깨자마자 제일 먼저 본 사람을 각인함으로써 자기 부모로 이해를 하고 막 따라다니게 하는 그런 실험을 했던 그런 학자인데요. 2번이 맞고요. 1번 볼까요? 콜버그 정체감 발달 이론. 콜버그는 도덕 발달 이론이죠. 아마 여러분들 인습적, 후인습적 이런 이론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 3번 프로이트는 심리 사회가 아니고 심리 성적이죠. 심리 사회는 에릭슨 이론이고요. 4번의 피아제는 심리성적, 요건 프로이트 이론이고, 피아제는 도덕 발달과 인지 발달을 얘기한 것이고, 에릭슨은 인지 발달이 아니고 심리사회 발달 8단계, 성인 발달 8단계를 얘기하신 분입니다. 이런 문제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110번입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해당되는 다음에 아동에 해당되는 단계는 뭐냐? 5살짜리 슬기에게 엄마가 이제 많이 컸으니 동생을 잘 살펴봐야 한다. 에릭슨의 8단계를 연령대별로
암기하고 계신 분들이야 이거 뭐 5살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몰랐다 하더라도 지문의 내용을 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동생을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슬기는 혼자서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론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슬기는 동생에게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자고 적극적으로 말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도성과 제의식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도성도 있겠지만 자기가 어떤 동생을 돌봐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하나의 또 제의식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놀고 싶은데 엄마는 왜 자꾸만 나한테 동생을 돌보라고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반감의 제의식,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3세에서 6세 사이에 해당되는 에릭슨의 발달 단계, 주도성과 제의식의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1번 문제입니다. 이론과와 발달에 관한 주장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단 기억, 계젤의 아동 발달의 근본적인 힘은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젤은 아동 발달에 있어서 환경 요인을 좀 부정하는,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이고요. 리얼에 보면 볼비 또는 볼비의 생애 불안정 애착 효과는 지속적이지 않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죠. 생애 불안정 애착이 전 발달 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효과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리얼이 틀렸고요. 촘스키와 왓슨의 이론들은 맞는 내용이니까 답은 니은과 디엇,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2번에 다음 중 반사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반사운동 이거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밑에 해설해 보면 모로 반사나 지기, 빨기, 바빈스키, 생존 반사, 제가 해설서에 충분하게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해설서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헤비거스트가 주장한 영유아기의 발달 과업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실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헤비거스트의 6단계 발달 이론 자체도 어려운데 외우기가, 그것도 6단계 단계마다 발달 과업이라고 해서 많게는 9개, 적게는 6개 단계마다 또 발달 과업을 해놨어요. 디벨롭먼트 태스크를 해놨는데, 예를 들면 무슨 청년기에는 뭐 해야 되고, 중년기에는 뭐 해야 되고, 노년기에는 또 뭐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놨는데, 제가 해설서에는 영유아기의 발달 과업, 지금 제가 7개 정도 들었는데 이거 말고도 고형질의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과업이에요. 아주 어리니까 발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양 섭취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걸음마 배우기, 말 배우기, 배설 통제 훈련하기, 이런 것들이 각각 시기에 발달 과업으로 주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상당히 많은 암기량을 요구하는 건데요. 시험은 시험이니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헤비거스트의 6단계 발달 이론 참고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영유아기에 해당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3번 선악에 대한 판단을 익히고 양심에 관한 관념을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선악 개념, 양심에 관한 관념을 훈련시키는 것이 영유아기의 발달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1번 경제적 독립을 필요성, 근데 이것은 청년기를 얘기합니다. 12세에서 18세까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표준 설정 및 유지하기는 중년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헤비거스트는 30에서 60세 사이에 중년기에 2번의 내용을 해야 된다, 발달 과업으로 보고요. 그 다음 4번과 5번은 다 노년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60세 이후에 해야 될 발달 과업으로 헤비거스트가 주창한 내용입니다. 114번입니다. 영유아기의 반사운동 중 바빈스키 반사에 대한 설명, 앞부분에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번입니다.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과 관련된 개념 중 다음 보기에 설명한 것은, 자신이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타인으로부터 주의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상상 속의 청중이죠. 청소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 안 할게요.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116번 문제인데, 청소년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높은 수준에 나타내는 공격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청소년 시기에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학교 폭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폭력이 있을 수도 관계적 공격 또는 관계적 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막 적대적이고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적대적인 거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이 관계적 공격은 특히 여자아이들끼리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요. 어떤 폭력적이거나 기물을 사용해서 뭐 상처를 내거나 신체적으로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관계적 공격은 참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교묘하게 왕따시키거나 그 그룹에서 관계성을 방해하거나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가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뒷담화를 한다 그러나요? 돌아서서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해당 특정한 여자아이의 어떤 대인관계를 막는다든가 그 관계성을 끊어버리는 이러한, 어떤 면에서 조금 더 뭐 무섭죠. 이런 게 사실 한 대 뭐 때리거나 그건 사실 눈에 보여서 괜찮은데, 위험의 정도를 이해를 하는데, 이런 관계적 공격은 또는 이 관계적 공격의 어떤 그런 내용 자체는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교묘하면서도 집요하고, 그래서 해당자는 정말로 힘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입니다. 이런 잘 알다시피 ADHD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해놨는데 1번, 2번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답이, 여러분들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이 답에 보면 제가 그 117번의 답은 3번과 4번, 답을 3번이라고 해놨는데 4번도 맞습니다. 4번 보면 학습장애, 난독증 등은 ADHD 주요 원인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17번의 답은 3번과 4번으로 하나 더 답을 추가하고요. 1번과 2번, 5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로서 틀린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8번 문제입니다. 모두 옳은 것입니다. 지금 이게 내용에 나와 있는, 지문에 나와 있는 세 가지가 다 옳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억. 학습 장애는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요. 서기 장애는 구두점의 잘못된 사용이라든가 철자법 오류, 또 지나치게 형편없는 필체가 포함된다. 이렇게 보면 저도 서기 장애에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말하기 장애에는 언어적, 시각적, 산술적 기능 문제가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기억과 니은, 디귿은 다 학습장애의 올바른 설명입니다. 아무 군더더기가 없는 아주 좋은 문장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118번의 답은 5번 기억, 니은, 디귿 모두 학습장애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우리 일반적으로 뭐죠? 트라우마에 해당되는 건데요. DSM-5의 제7장에 보면 이게 그 DSM의 5판이 나오면서 원래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반 불안 장애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독립을 해서 제7장에 독립적인 내용을 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으로 해서 따로 빼놨습니다. 이러한 PTSD의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옳지 않는 것으로서 답은 2번입니다. 2번 보면 심박동과 혈압 증가, 비정상적인 수면을 일으키는 카테콜라민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 감퇴와 관련이 있다가 아니고 그 기능이 과도하게 증가됨으로 해서 이러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어나기도 하고 심화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119번 문제의 2번이 감퇴가 아니라 증가로 인해서 나타난다.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얘기죠. 나머지는 여러분들 참고로 맞는 얘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0번 문제입니다. 성인기 심리사회적 변화 중 폐기 주장한 4가지 성인기 이슈에 해당되는 것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고 해석해 보면 폐기 주장한 성인기에 4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가치적인 측면을 챙겨야 된다는 건데, 성인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는 획득해야 될 이슈가 뭐냐면, 첫 번째 정서적 유연성과 정서적 빈곤, 또는 사회에서의 보편적 인간관계와 성적 관계, 그 다음에 지적인 융통성과 엄격함, 지혜 가치와 육체적 힘의 가치에 대한 문제들, 이슈는 문제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 4가지 중에 2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네모 박사의 기억과 니은이
맞는 얘기지요. 사실은 뭐 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론을 다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들 시식의 확장 측면에서 이것마저 여러분들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1번입니다. 성인기 이후에 인지 발달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3번과 2번이 같은 답으로, 그러니까 3번과 2번이 다 맞는 걸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121번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틀린 건데, 한번 볼게요. 이런 겁니다. 맞는 얘기인데, 이런 거 옳지 않는 것을 한다 그랬으니까 2번과 3번이 옳지 않는 것이고요. 1번과 4번과 5번은 옳은 얘기가 해당되는 겁니다. 꼭 참고하시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결정화된 지능은 성인기 동안 감퇴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텔이 말한 결정적 이론과 유동적 이론, 그 지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 지능은 살아가면서 늘어나는 지혜 같은 거, 생활의 지혜 같은 거니까 성인기가 되고 노년기가 되어도 오히려 더 증가한다라고 하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럼 3번은 왜 틀렸느냐? 자급기억은 성인 후기가 될수록 급격하게 감퇴한다 해서 자급기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킹 메모리가 성인 후기가 되어도 급격하게 감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감퇴하지는 않고 서서히 감퇴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도 답이 되겠고요. 틀린 것으로. 특히 2번은 크레이머의 절대주의자 단계는 후 형식적 사고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121번 문제가 제가 조금은 잘 정리하지 못한 그런 출제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121번 문제는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1번 문제까지 121번 문제는 여러분 머릿속에 좀 지워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120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121번에 뭐 결정적 지능과 유동적 지능 그리고 자극기획에 대한 얘기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21번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22번 문제부터 풀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